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간 자동차 회사에서 상품 개발, 해외 마케팅과 영업 경험을 살려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순남입니다. 오늘 마케터의 시선은 신기술, 신장비 소개가 아니라 확대된 재원을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개발한 신형 KA4 카니발의 재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은 제3세대 소나타 N3 플랫폼을 기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차량이 전구와 후드 높이를 낮추어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실현하고 휠베이스를 증대하여 실내 거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형 카니발의 재원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신형 카니발의 휠베이스는 30mm가 늘어났고 전장은 40mm가 증대되어 5155mm가 되었습니다. 증대된 전장 재원은 토요타의 구형 시에나보다 크고 혼다 오디세이와는 동등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 통상 재원을 증대하면 중량이 증가되고 연비가 나빠지는데 왜 증대했을까요? 거주성에 큰 불만도 없고 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하기도 어려워 굳이 증대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기아 상품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팰리세이드 수요를 일정 정도 빼앗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모하비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매니아들의 차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텔루라이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는 입장에서 SUV 룩을 많이 강조한 디자인으로 거주성, 화물성을 어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YP 카니발에 대한 고객 불만, 특히 컨슈머 리포트 등에서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형 카니발 상품 기획 내용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 신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있었지만 미니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주성과 화물성 향상이 핵심이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의문, 카탈로그에 휠베이스가 30mm 늘어났고 전장이 40mm 증대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 10mm가 나는데 이 10mm는 어디서 증대했다는 거지? 당연히 프론트 오버행 아니면 리어 오버행으로 늘어났겠죠. 프론트 오버행을 증대했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화되는 충돌 안전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롱 후드로 디자인하여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리어 오버행을 증대한다는 것은 당연히 화물성 향상 때문이겠죠. 이번 신형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 개발 목적대로 프론트 오버행을 20mm 축소하였고 이 줄어든 부분을 포함하여 리어 오버행을 30mm 증대했습니다. 휠베이스 30mm와 리어 오버행 30mm 합계 60mm, 6c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대된 60mm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아차의 영업사원 교육자료나 카탈로그엔 거주성과 화물성 개선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부족하고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개발자에게는 의미 있지만 고객들에게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언택트 여행시대, 차박 때 불편했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하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증대된 화물실 용량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를 미국 시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보다 숫자 비교로도 알 수 있듯이 구형 카니발의 화물실 용량은 작은 편이었습니다. 운전석 뒷시트를 탈거하지 않고 접어서 올리는 방식이었던 반면 오디세이는 전부 탈거하여 화물을 실을 수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화물실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용 환경 조건이 한국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 국내 광고가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신형 카니발은 4곱하기8 합판을 실을 수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4곱하기8 합판? 카니발이 짐 차냐고 그런 거 싣고 다니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작업 용도는 물론 합판을 가지고 다양한 주말 라이프를 즐기는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판을 미니밴에 실을 수 있게 개발된 차는 컨슈머 리포트 평가에서 13년부터 줄곧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혼다 오디세이입니다. 다음은 전폭 증대 관련 부분인데요. 일반인들이 실내 거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끼려면 최소 100mm의 전폭을 늘려야 한다는 게 내가 만났던 일본 설계자들의 평입니다. 신형 카니발 개발자들은 전폭 10mm 증대로 거주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마케터의 시선에는 그들의 힘겨운 몇 가지 노력이 보입니다. 우선 A필라 두께를 작게 하고 도어와 실내 사이드에 부착된 돌출물을 최소화하여 압박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3열 벨트 라인을 하향하여 유리 면적을 넓게 하고 대시보드 높이를 낮게 하여 시계성과 실내 거주성도 향상시켰네요. 디자이너와 설계자의 소통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바디 전고는 구형과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형 대비 루프렉 높이를 좀 크게 해서 전고를 높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3세대 플랫폼 특징을 살려 전고와 지상고를 낮춰서 주행 안정성과 승강성 향상을 기대했으나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습강 용이성 이슈는 해외 시장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개발에도 플로어 지상고를 낮추지 못했네요. 국내 시장에서는 스텝 높이를 낮추는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시트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고 복잡한 기능이 많아 플로어를 보강하다 보니 더 낮출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용 시트 베리에이션이나 기능에는 구형과 큰 변화가 없으나 해외 시장용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YP 카니발을 개발할 때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 중 하나는 시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카니발 3열 싱킹 시트를 조작하는데 경쟁 모델보다 힘이 많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3열 싱킹 시트는 오디세이 타입이 가장 조작력도 가볍고 심플한 시스템인데 시트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시트를 접어넣는 자체 구조까지 광범위하게 특허를 출원해 놓아서 토요타 메커니즘을 모디파이하여 개발했었습니다.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의 독특한 후석 1열 시트에도 스테잉 앤 고 시팅 시스템의 특허가 있습니다. 시트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또한 후석 1열 시트를 탈착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론은 탈착식으로 하면 사크맘들이 시트 무게 때문에 고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고정식이지만 승강 시에게는 앞으로 밀어서 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 미니밴 고객들은 공간 활용도가 높은 탈착식 시트를 더 원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는 탈착 방식의 시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에는 토요타 혼다 시트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옛날 베스타와 그레이스 차량에 있었던 뒷좌석과 마주볼 수 있는 기능, 즉 시트를 뒤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환경 규제를 대응하여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경량화와 연비 향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니밴은 5m가 넘는 큰 차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 환경 규제를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차종입니다. 카니발의 복합 연비는 오디세이보다 1마일 퍼 갤런 열세한 상황입니다. 신형 카니발의 경우 새로운 엔진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해도 EMPG 이상의 연비 개선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4월 토요타가 풀 모델 체인지한 시에나를 발표했습니다만 이 개발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에나의 연비는 대형 SUV와 픽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익성이 이 차들보다 나빠 토요타는 단산을 검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토요타는 지금까지의 V6 3.5 가솔린 엔진을 폐지하고 전 차급에 2.5리터 하이브리드 엔진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군의 연비이지만 가격은 매우 비싸질 것입니다. 카니발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많이 팔게 되면 연비 규제 문제가 되고 적게 팔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카니발 전기차가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